제3장 지옥주를 견디는 법. 고통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극한 훈련의 심리학.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왔을 것이다. 힘든 순간은 그냥 참아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 버티면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버티는 동안 점점 더 지쳐갔을 것이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한다. 버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고통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우리는 지옥조를 견딘다. 5일 동안 4시간만 자고 계속해서 얼음물에 잠기고 모래밭을 기어가고 팀원들과 200파운드짜리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달린다. 매년 지원자의 70%가 이 지옥주에서 낙오한다. 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고긴스는 네이비실 훈련 중 하나의 결정적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옥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통을 참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통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몸이 아파라고 외칠 때 마음으로 좋아,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 라고 답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데이비드 고긴스의 지옥주 철학과 제임스 클리어의 정체성 기반 습관 이론, 그리고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과 목적의식 이론을 만난다. 이 세 이론은 고통과 훈련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밝혀낸다. 지옥주, 고긴스가 발견한 인간 한계의 실험실. 미국 해군 네이비실 훈련의 3주차는 지옥주, 헬위크라고 불린다. 5일 동안 훈련생들은 총 4시간만 잠을 자며 끊임없이 신체적, 정신적 극한 상황에 노출된다. 얼음처럼 차가운 태평양 파도 속에서 수시간을 버티고 모래밭을 기어가고 무거운 보트를 머리에 이고 팀원들과 달린다. 매년 지원자의 70% 이상이 이 지옥주에서 낙오한다. 고긴스는 이 지옥주를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시스템이 없으면 당신은 무너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옥주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특별히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체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당신이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정해놓은 규칙. 당신이 무너지려는 순간 붙잡을 수 있는 정신적 닷.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이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고긴스는 자신만의 지옥주 시스템을 구축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라. 지옥주에서 고긴스는 얼음물의 온도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교관들의 명령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훈련 일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를 통제할 수 있었다. 자신의 반응.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 나는 얼음물이 차갑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관들이 명령한다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계속 나아가는 것만 할 것이다. 둘째, 작은 목표로 분해하라. 100마일 울트라 마라톤을 달릴 때 고긴스는 결코 100마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다음 1마일만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100마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리이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보고 불가능해라고 외친다. 그러나 1마일은 상상할 수 있는 거리이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보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1마일을 100번 반복하는 것이다. 셋째, 고통의 의미를 재정의하라. 지옥주에서 고긴스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했다. 이 고통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 고통은 나를 네이비실로 만들기 위한 통과 위례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고통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고통을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고통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기 때문이다. 정체성 기반 습관. 제임스 클리어가 발견한 행동 변화의 결정적 비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습관 변화의 가장 깊은 차원은 정체성의 변화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매일 5km를 달린다. 둘째는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매주 월수금 운동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차원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운동선수다. 클리어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는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어간다. 클리어는 이 순환 고리를 정체성 기반 습관이라고 부른다. 첫째,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하라. 고긴스는 네이비실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를 네이비실이라고 불렀다. 그는 아직 훈련도 통과하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네이비실 대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네이비실이다. 그리고 그는 네이비실처럼 행동했다. 네이비실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네이비실은 고통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네이비실은 팀을 위해 희생한다. 그는 정체성을 먼저 선택했고 행동이 그 뒤를 따랐다. 둘째, 그 정체성을 증명할 작은 승리를 축적하라. 클리어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나는 운동선수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그 선언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 매일 10분씩 걷는 것. 일주일에 3번 팔굽혀펴기 10개를 하는 것.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 당신의 정체성을 확증한다. 고긴스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훈련했다. 처음에는 10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조금씩 훈련량을 늘려갔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 그를 진정한 네이비실로 만들었다. 셋째, 실패를 정체성의 위기가 아닌 과정의 피드백으로 받아들여라. 고긴스는 3번이 도전 끝에 네이비실이 되었다. 만약 그가 나는 2번이나 떨어졌으니 네이비실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영원히 네이비실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네이비실이다. 나는 아직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전략을 의심했다. 그리고 더 나은 전략을 찾아 다시 도전했다. 목적의식. 엔젤라 더크워스가 발견한 그릿의 연료.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목적의식을 꼽는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더 큰 의미와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자신의 희생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의식이 그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연료이다. 고긴스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나는 단지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깨는 과정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하는 이유는 단지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처럼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포기하라고 말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이비실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인종을 대표했다. 내가 울트라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나는 내 나이를 대표했다. 내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 나는 내 과거를 대표했다. 나는 단 한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나는 수백만 명의 승리를 위해 싸웠다. 이 목적의식이 그를 지옥주에서 살아남게 했다. 이 목적의식이 그를 부러진 발가락으로 100마일을 달리게 했다. 이 목적의식이 그를 24시간 동안 4030번이 턱걸이를 하게 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 혼자라면 나는 이미 수천 번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위해 달렸다. 고통의 재구성, 고긴스, 클리어, 더크워스가 만나는 지점. 데이비드 고긴스, 제임스 클리어, 앤젤라 더크워스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네이비실의 거친 함성이요. 하나는 습관 설계자의 정교한 시스템이며 하나는 심리학자의 과학적 분석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고통은 시스템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클리어는 시스템을 정체성 기반 습관이라고 부른다. 더크워스는 시스템을 그릿과 목적의식이라고 부른다. 고긴스는 시스템을 지옥주 훈련법이라고 부른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 본질은 동일하다. 당신은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고통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고통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통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지옥주 시스템의 실제,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5단계 통합 전략. 데이비드 고긴스, 제임스 클리어, 앤젤라 더크워스의 이론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을 대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통합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만의 지옥주를 정의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도전은 무엇인가? 당신이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이 당신의 지옥주이다. 고긴스에게 지옥주는 네이비실 훈련이었다. 당신에게 지옥주는 창업일 수도 있고, 이직일 수도 있고, 건강관리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회복일 수도 있다. 그것의 이름을 명명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라.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라. 당신의 지옥주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 상황, 타인의 평가, 과거의 실수, 날씨, 유전적 특성. 이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 이것들은 당신의 영향의 원 밖에 있다. 당신의 지옥주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노력, 당신의 전략, 당신의 반응, 당신의 지속시간. 이것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이것들이 당신의 영향의 원이다. 셋째, 거인을 쪼개라. 당신의 지옥주가 100마일이라면 1마일 단위로 쪼개라. 당신의 지옥주가 5일간의 극한 훈련이라면 1시간 단위로 쪼개라. 당신의 지옥주가 45kg 감량이라면 1kg 단위로 쪼개라.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거인을 만났을 때 그 거인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지 말라. 그 거인을 쪼개라. 한 입 크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한 입씩 천천히 꾸준히 삼켜라. 넷째, 정체성을 먼저 선택하고 행동이 따르게 하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 당신은 아직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관없다. 거울 앞에 서서 선언하라. 나는 운동선수다. 나는 창업가다. 나는 작가다. 나는 리더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증명할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 실행하라. 다섯째,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라.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이 고통을 견디는가? 당신의 가족인가? 당신의 팀인가? 당신의 꿈인가? 당신처럼 포기하라고 말해진 모든 이들인가? 그 의미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 의미를 당신의 지옥주 한가운데에 붙잡아라.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왜를 알 때 당신은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당신의 왜는 당신의 지옥주를 통과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지옥주는 5일 만에 끝난다. 그러나 당신이 지옥주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 간다. 나는 지옥주에서 배웠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고통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포기가 선택이라는 것을.
제임스 클리어는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습관의 수준으로 성장한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말한다. 그릿은 재능의 산물이 아니다. 그릿은 목적의 산물이다.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 때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해낼지 스스로 찾게 된다. 당신의 지옥주는 무엇인가? 당신이 계속 미루고 있는 그 도전은 무엇인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오늘부터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을 전환할 것인가? 당신의 거인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당신은 오늘 어떤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고통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가이다. 당신의 지옥주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